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적 평가가 쉽게 노출되는 시대입니다. 단톡방, 커뮤니티 게시글, 유튜브 댓글, 블로그 글 등으로 타인의 인격을 해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려 할 경우 형사 절차의 특성과 입증 요건, 실효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명예훼손 변호사의 시각에서 명예훼손 형사고소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사실이니까 말한 것이라는 주장은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공익 목적이 없는 한 사실 적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분류되며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합니다. 즉, 타인이 대신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는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고소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명백한 피해가 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시기적인 민감성을 반드시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소 전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의 성패는 무엇보다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녹취 파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둘째,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 캡처. 세 번째,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 등 발언 내용. 네 번째, 제3자의 진술서 또는 진술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의 글이나 댓글은 쉽게 삭제되므로 삭제 전 빠르게 캡처하고 IP 주소 및 작성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모욕죄와 구분해서 고소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비슷한 범죄로 모욕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고 모욕죄는 막연한 경멸, 욕설, 비난 표현 등이 대상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어떤 죄로 고소할 것인지 정확하게 선택해야 하며 사실 적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명예훼손 형사고소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